대륙의 기온이 끊어지는 날 반도에 빛이 피어난다. 2002 14년 가을 베이징 자금성 뒤편의 한 낡은 도서관에서 오래된 필사본 한 권이 발견됐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 위에 놓인 그 문서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륙의 용이 스스로를 삼키는 날, 반도의 불사조가 날개를 펼친다. 이 문장을 남긴 사람은 리스동.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 교수였던 그는 2019년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그가 남긴 예언서가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놀라운 건 그 안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리스동은 중국의 부동산 붕괴를 2020년에 예언했고 정확한 시점까지 맞췄습니다. 그는 2026년부터 시작될 한국의 대운을 5단계로 나눠 설명했으며 그 마지막 장면은 2045년 서울 2세계의 중심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밖에는 처음엔 황당하다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 중 일부가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다시 펼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스동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가 남긴 예언은 정말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예언의 내용 속으로 들어갑니다. 리스동이라는 이름은 중국 학계에서도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 부교수로 재직했던 그는 명나라와 청나라 교체기 역사를 연구하는 평범한 학자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고 성실한 연구자로만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어느 날부터 그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서관, 고문서실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오래된 예언서들을 탐독했습니다. 수배도 600원의 금용탑은 허운 대사의 기록, 심지어 한국의 탄어스님 예언까지 모조리 수집했습니다. 동료, 교수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발견을 했다는 표정이었죠. 2019년 봄 리스동은 학교 사직을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조차도 그의 행방을 몰랐고 휴대전화도 꺼진 채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를 수배자 명단에 올렸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5년 후인 2024년 베이징 대학 도서관 정리 과정에서 그가 사용하던 연구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인된 필사본이 발견됐습니다. 제목은 동방대울록. 총 200쪽에 달하는 이 문서에는 중국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에 대한 상세한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예언을 보는 자여, 대륙이 무너질 때 반도어 가라. 그곳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리스동은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미래는 지금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리스동의 예언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그가 중국 부동산 붕괴를 정확히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는 2020년에 이미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륙의 집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다. 2020 빌년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쓰러지고 그 뒤로 줄줄이 무너진다. 돌로 쌓은 제국은 모래성이 된다. 2020 1년 8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부채 규모만 33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비구이 위한 완커 중릉신탁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2025년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회복 불능 상태입니다. 주요 도시
곳곳에 유령 도시가 생겨났고 전국에 미분양 주택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 부동산 위기가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리스동은 또 다른 예언도 남겼습니다. 대륙의 사람들이 사라진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고 늙은이만 거리를 메운다. 경제는 얼어붙고 공장의 불은 꺼진다. 실제로 중국은 2023년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출생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생산 가능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생산자 물가지수는 3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2026년 대륙의 기후는 완전히 끊긴다. 그때 하늘의 기운이 동쪽 반도로 이동한다. 빛으로 만든 쌀과 생명의 물이 세상을 지배하고 서구의 금이 반도로 몰려든다. 빛으로 만든 쌀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의 물은 또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이를 두고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핵심 국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 또한 급성장 중입니다. 첨단 치료제와 백신 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스동은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중국에서 빠져나온 서구 자본이 한국으로 대거 유입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과연 이 예언은 실현될까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벌써 한국 기술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를 피해 안전한 투자를 찾는 자본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리스동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의 흐름과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중 상당수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2026년 대우는 정말로 시작되는 걸까요? 리스동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한국 정치권의 대변화를 예고한 대목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6년 반도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 썩은 뿌리가 뽑히고 새싹이 돋는다. 대륙의 잔재들이 모두 쇠사슬에 묶인다. 대륙의 잔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친중 세력 또는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해석합니다. 리스동은 2026년을 전후에 한국에서 대대적인 정치 청산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인물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문이 열리고 닫힌다. 들어가는 자와 나오는 자가 교차한다. 과거를 심판하는 자가 미래를 연다.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특정 인물의 사명과 다른 인물의 구속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권 교체에 따른 권력 재편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리수동은 이어서 말합니다. 새 정부는 대륙과의 끈을 끊고 바다 건너 독수리와 손을 잡는다. 반도의 기술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서쪽 자본이 동쪽으로 흐른다.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합니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미 반도체 동맹이 강화되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첨단 기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수동의 예언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좋은 기운도 썩는다. 과거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지 못하면 새나무도 병든다. 대륙에 잔재가 남아있는 한 대우는 온전히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리수동은 한국이 진정으로 도약하려면 반드시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패, 특권, 친중, 세력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2026년부터 시작되는 대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2026년 한국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새로운 정부는 정말 탄생할까요? 그리고 과거의 청산은 이루어질까요? 다음 장에서는 리수동이 예언한 가장 극적인 사건, 북한의 변화와 평화적 통일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수동 예언의 핵심은 바로 통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9년부터 2033년 사이 북쪽의 문이 열린다. 전쟁 없이 하나가 된다. 남쪽의 기술과 북쪽의 땅이 만나 새로운 제국이 탄생한다. 전쟁 없는 통일이라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리수동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대륙의 지원이 끊긴다. 둘째, 북쪽 내부에서 변화의 바람이 분다. 셋째, 경제적 붕괴가 정치적 개방으로 이어진다. 넷째, 남쪽의 문화와 경제력이 북쪽을 자연스럽게 흡수한다. 대륙의 지원이 끊긴다는 말은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부동산 위기와 경제 침체로 자국 경제 살리기에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합니다. 중국의 지원이 끊기면 북한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리수동은 이때 북쪽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세대가 움직인다. 외부 정보가 스며들고 체제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새로운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 내부 정보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 젊은 층 사이에서 한류 콘텐츠가 은밀히 유통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휴대전화로 남한 방송을 몰래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리수동이 말한 외부 정보 유입이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체제도 무너진다. 배고픔은 이념보다 강하다. 북쪽 사람들은 남쪽의 풍요를 원하게 된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봉쇄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과 생필품 부족이 만성화됐고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리수동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통일의 주체가 전쟁이 아니라 문화와 경제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총이 아니라 노래로 하나가 된다. 폭탄이 아니라 빵으로 마음을 얻는다. 남쪽의 삶이 북쪽의 꿈이 된다. 이는 독일 동일 방식과 유사합니다. 서독의 경제력과 문화가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리수동은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일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한다. 끊어졌던 철길이 이어지고 대륙을 향한 길이 열린다. 반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니다. 유라시아의 머리가 된다. 북한에는 막대한 지하 자원이 매장돼 있습니다. 히토류, 철광석, 석탄,
금등 총 매장 가치가 수천 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남한의 첨단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자원 개발에 투입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젊은 노동력은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스동은 동일 이후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물류 허브가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을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한국은 섬나라 신세를 벗어나 대륙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 예언은 실현될까요? 2029년부터 2033년 사이 정말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리스동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미 흐르기 시작했다. 다음 장에서는 통일, 이후 한국이 맞이하게 될 황금시대, 그리고 정신적 지도국으로의 도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스동의 예언은 2034년부터 2038년을 한국의 정신적 각성기로 규정합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질의 시대가 끝나고 정신의 시대가 시작된다. 반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세상을 가르친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고 힘이 아니라 덕을 전한다.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스동은 그 인물을 의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정치가도 군인도 아닌 사상가이자 교육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한국 고유의 정신 문화입니다. 정효, 예, 홍익인간 같은 가치들이죠. 리스동은 말합니다. 세상은 물질에 취해 병들었다. 사람들은 돈만 쫓고 서로를 믿지 않는다. 가족은 흩어지고 공동체는 무너진다. 이때 반도에 의인이 나타나 옛것을 새것으로 바꾼다. 옛 선조들의 지혜를 현대, 언어로 전한다이는 단순한 복고주의가 아닙니다. 리스동이 말하는 정신적 지도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현대에 맞게 재석하는 것입니다. 서구의 물질 만능주의와 동양의 정신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기업은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가르친다.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봉사를 실천한다. 이런 가치들이 한국에서 먼저 실현되고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리스동은 이을 두고 멘토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 세계가 배우고 따라야 할 정신적 모범 국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과거 그리스가 철학으로, 로마가 법으로 세계를 이끌었듯이 한국은 조화와 공전의 정신으로 세계를 이끈합니다.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들이 젊은이를 사랑한다. 세대 간 단절이 치유되고 가족이 다시 모인다. 이웃을 돌보고 약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뿌이 내린다. 현대사회는 세대 갈등, 빈부격차, 개인주의 심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리스동은 한국이 이런 문제들을 전통적 공동체 정신으로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2038년이 되면 각국 지도자들이 반도로 배우러 온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복지, 모델, 공동체 문화를 연구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급증하고 한글이 제2 외국어가 된다. 이미 그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습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한류 문화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스동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경고도 남겼습니다. 부와 명예에 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뿌리를 잊으면 나무는 쓰러진다. 겸손과 배려를 잃지 말라. 그것이 대운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리스동은 한국이 정신적 지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구화에 휩쓸려 고유의 정체성을 잃는다면 대운도 함께 사라진다는 경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한국은 정신적 지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세계가 배우고 따라야 할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리스동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 우리가 뿌리를 지키고 겸손을 잃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리스동 예언의 클라이맥스 2039년부터 2045년까지 펼쳐질 광역 한국 경제권과 서울이 세계 중심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스동 예언의 마지막 장은 가장 극적입니다. 그는 2039년부터 2045년 사이 동북아시아 지도가 완전히 바뀐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쪽 섬나라가 무릎을 꿇는다. 재난이 땅을 삼키고 바다가 육지를 덮는다. 살아남은 자들이 반도로 건너온다. 반도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의 경제권을 만든다. 동쪽 섬나라 일본을 의미합니다. 리스동은 일본의 대재난이 닥친다고 예언했습니다.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있고 후지산을 비롯한 활화산들이 폭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도 조만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리스동은 이런 재난으로 일본 경제가 붕괴하고 국토의 상당 부분이 거주 불가능 지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피난을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반도는 섬나라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는다. 과거의 원한을 넘어 인도주의로 대한다. 그들에게 땅을 내주고 일할 기회를 준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반도의 일부가 된다. 이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로 늘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리스동은 미래의 한국이 과거를 넘어 일본을 포용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또 다른 지역도 언급했습니다. 북쪽 대륙의 땅도 반도로 향한다. 중국이 무너지면서 만주 지역이 독립을 선언한다. 그들은 반도와 손을 잡는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가 된다. 만주는 과거 고구려와 발레의 영토였습니다. 리스동은 중국의 붕괴와 함께 만주 지역이 독립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중국보다는 한국과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역사적 유대감과 경제적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권에 편입된다는 것이죠. 리스동은 이렇게 형성된 경제권을 광역 한국이라 불렀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일부, 그리고 만주 지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통합된 거대 경제권입니다. 그는 이 경제권에 인구가 1억 5천만 명을 넘고 경제, 규모는 세계 3위권에 진입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서울입니다. 리스동은 2045년 서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세계의 모든 길이 서울로 통한다. 각국 기업들이 본사를 서울로 옮긴다. 국제기구들이 서울에 사무소를 연다. 한글이 국제 공용어 중 하나가 된다. 이는 과거 로마가 그랬고
런던이 그랬고 뉴욕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이 세계 중심 도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글로벌 허브가 되는 겁니다. 리스동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한다.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다. 이런 위치와 역할이 서울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든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100개 나라에서 왔다. 100개 언어가 들리지만 서로 이해한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의 모습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예언을 믿으십니까? 2045년 서울이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될까요? 한국이 광역, 경제권의 맹주가 될까요? 리스동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다가올 현실이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중요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리스동이 남긴 경고와 숙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스동의 예언서 마지막 장은 경고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우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좋은 기운도 흘러내린다. 반도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예언은 헛것이 된다.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리스동은 그것을 마음가짐이라 불렀습니다. 개인의 마음가짐, 사회의 마음가짐, 국가의 마음가짐 모두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첫 번째 조건으로 부패, 청산을 꼽았습니다. 썩은 뿌리가 남아 있으면 새 나무도 병든다. 권력의 부패, 경제의 부패, 사회의 부패 모두 뽑아내야 한다. 특권을 없애고 공정을 세워야 한다. 전국 사회는 오랫동안 부패와 특권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정경유착, 학연지연, 혈연에 따른 차별, 공정하지 못한 기회, 배분 이런 문제들이 사회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리스동은 대운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세대간 계승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이 지켜온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라. 효도, 예의, 배려,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을 잃지 말라. 그것이 반도의 힘이다. 현대 한국 사회는 급격한 서구화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전통적 가치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리수동은 이를 경고했습니다. 뿌리를 잊으면 나무는 쓰러진다.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되 한국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라.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함께 잘 살게 하라. 약한 나라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보듬어라. 그것이 진정한 강대국이다. 리스동은 한국이 강대국이 되더라도 제국주의적 팽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서구 열강처럼 약소국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상생과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돕고 동남아시아와 협력하라. 기술을 나누고 지식을 전하라. 돈을 벌되 착취하지 말라. 이런 자세가 세계의 존경을 받는 나라를 만든다. 리스동이 네 번째 조건은 겸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명예가 늘어날수록 더욱 낮은 자세를 가져라. 교만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역사는 교만한 나라를 용서하지 않는다. 과거 수많은 제국들이 교만으로 무너졌습니다. 로마, 몽골,
오스먼 모두 전성기 이후 교만에 빠져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리스동은 한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우는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선택받았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대운도 떠난다.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닦아라. 그래야 대운이 오고 뭐다. 시청자 여러분, 리스동의 경고를 들으셨습니까? 대운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전통을 계승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그릇은 깨끗할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리스동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와 그가 사라진 진짜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리스동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호련히 떠났을까요? 그 답은 예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예언을 남기고 떠난다. 대륙의 눈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간다. 내가 본 미래는 대륙에게 재앙이고 반도에게 축복이다. 대륙의 권력자들은 이 진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떠난다. 리스동은 중국 당국의 탄압을 피해 도피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본 미래는 중국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이 알려지면 중국 정부는 그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간주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은서를 남기고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언서를 자신의 연구실,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릴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는 2024년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남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예언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2026년 봄 반도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여 준비하라. 대우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나는 멀리서 그대들을 지켜본다. 리스동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예언은 생생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그가 예언한 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인구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바이오 기술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구 자본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26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리스동이 말한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예언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까요? 과거의 청산이 이루어질까요? 대륙의 기운이 반도로 이동할까요? 전문가들은 리스동의 예언을 두 가지 시각으로 봅니다. 하나는 역사적 분석입니다. 그는 과거 왕조 교체계의 패턴을 연구했고 그것을 현대 적용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부패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패턴은 반복됐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이 그런 전환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분석입니다. 그는 중국 경제 구조적 모순을 꿰뚫어 봤습니다. 부동산 거품, 과도한 부채, 인구, 절벽, 이런 요인들이 동시에 터지면 중국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리스동의 예언이 신비주의적으로만 보이는 건 그가 상징적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징 뒤에는 냉철한 분석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역사학자이자 경제 분석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단순한 점술이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과 경제 데이터를 근거로 한 미래 전망입니다. 물론 모든 예언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맞춘 것들을 보면 앞으로의 예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리스동은 말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예언은 경고이자 기회다. 준비하는 자는 기회를 잡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재앙을 맞는다. 2016년은 곧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스동의 예언을 듣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리스동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우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첫째, 개인 차원에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물질만 쫓지 말고 정신적 가치도 추구해야 합니다. 돈만 벌 것이 아니라 이웃도 돌봐야 합니다.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도 해야 합니다. 나만 잘 살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리스동이 말한 홍익인간, 정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배려, 작은 양보,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꿉니다. 둘째, 사회 차원에서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부패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권을 거부해야 합니다.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하고 결과는 노력에 따라 분배돼야 합니다. 리스동은 썩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새 나무도 병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부정과 분리를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운을 받을 그릇을 깨끗이 하는 길입니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리스동이 예언한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제통합, 방언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통일의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 차원에서 우리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한국 음악과 미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국 철학과 사상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리스동은 한국이 정신적 지도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서구 문화를 모방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키워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관계 차원에서 우리는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중국과도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일본과는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과도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리스동이 말한 광역, 한국, 경제권은 외교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좁은 민족주의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열린 자세로 세계와 협력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리스동의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26년부터 2045년까지
펼쳐질 한국의 대운, 그 놀라운 미래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몰락, 한국의 부상, 평화적 통일, 정신적 지도국, 광역 경제권, 서울 중심, 세계 질서, 이 모든 것이 리스동이 본 미래였습니다. 과연 이 예언은 실현될까요?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리스동은 그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우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개인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해야 합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공정을 세우고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리스동이 본 그 미래가 현실이 됩니다. 반도의 빛이 세계를 비추고 서울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한국이 정신적 지도국이 됩니다. 리스동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예언이 현실이 되는지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대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언을 단순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고 경고와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수도 있고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대우는 깨끗한 그릇에만 담깁니다. 미래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016년은 이제 코앞입니다. 리스동이 말한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반도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까요? 대륙의 기운이 정말로 이것으로 이동할까요? 시간이 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만드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동이 남긴 문장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대륙의 용이 스스로를 삼키는 날, 반도의 불사조가 날개를 펼친다.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스동의 예언이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지켜봅시다.